지금부터 찾아가는 충남 교육 정책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연구소 이영주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다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학교 교육이 왜 그런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체제의 변화 뭐 이런 내용의 주제들이거든요. 오늘 즐겁고 신나는 금요일이니까 좋은 강의 듣고 좋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인 김종영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책은 약이어야 할까요? 국민들, 특히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아프잖아요. 그죠? 교육 때문에.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약,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mRNA 백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해답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해답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동원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 저희 학자들은 왜를 붙들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왜를 끝까지 봐야 되는데 정말 한국은 교육 지옥인가? 김이삼 교수의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한중미일 4개국 연구죠. 한국 학생들은 80%가 전쟁터라 그랬고 중국, 미국 학생들은 40%, 일본은 13.8%가 전쟁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터가 맞죠. 한국 교육 체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층형 학파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계층형 학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명문대학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보내고자 하는 게 계층형 학파죠. 대통령 학파는 뭐냐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지적 착화 시점에서 한국 교육체제의 어떤 모순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더라. 매트릭스를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대학 병목,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독점화가 되어 있는 거죠. 지휘 권력의 독점이죠. 지휘 권력이라는 건 학벌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감 병목, 명문대들이 다 서울에 물려 있죠. 그러니까 한 언론사 평가에 의하면 20개의 어떤 명문대학 중에서 19개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공감 병목이죠. 그다음에 도구제 병목이라는 뭐냐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곧 사교육이죠. 돈이죠. 그런 직업 병목은 뭐냐 하면 대학과 정규직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대학은 지휘 권력과 창조 권력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자는 건 똑같이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특성화라는 게 있죠. 그 대학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 칼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UC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통신, 이렇게 각자의 특성화가 있습니다. 특성화 전략에 따라서 대학을 만들자는 그죠.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서울대가 안 되면 한국대라도 하자. 왜냐하면 지방대 이름을 빼고 대표 브랜드를 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 그러니까 서울대 한 해 투입하는 예산이 한 3,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충남대는 서울대보다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훨씬 좋은 대학이죠. 당연히 1조 5천억짜리 대학이니까. 충남대는 5천억짜리 대학이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100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리의 원칙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신의 한 수죠. 왜냐하면 교육지옥을 해체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수도권 집중을 막고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10개 만들 수 있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 10개를 만들 수 있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많이 알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시 자리 배치를 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좌장이신 교육과정과 한강희 장학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희 장학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 한광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준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와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 학생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존과 연대, 협력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늘상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 독식과 극단적인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진로융합교육원의 김재곤 교육연구사님, 예, 그리고 진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서산여자고등학교 유홍규 선생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입장을 발표해 주실 대산고등학교 이찬주 학생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김재곤 교육연구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재곤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우리 충남 지역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충남의 시민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충남 진로교육 포럼이 있었고요. 이때 서울대 신종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신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문해력과 창의력과 끈기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달라지고요. 그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성, 학생 개별 성장, 그다음에 불확실한 학생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고교학점제도 무엇이냐?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은 어떤 상황으로다가 변화하게 됐느냐?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과목을 피해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2028 대입에서 조금 달라진 것은 있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줄 세우기는 여전하고요. 또 수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9등급 상대평가 그냥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전에는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에서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교육과정과 대비 변해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성적 경쟁을 통과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의 노력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 소질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내몰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좀 절대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창조권력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답과 해답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5개 센터에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함께 와서 고민을 나누셨으면 좋겠다. 서산 출신 연구사 김재곤이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에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에서 5개의 상담소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만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산여자고등학교 유홍규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20에서 40세 여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이제 65세 이상 인구로 좀 나눈 값인데 그게 이제 0.5 이하.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50년 인구 분포를 보시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좀 되죠. 네. 지방 분산과 소외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업에서는 지역 인재를 좀 선발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뉴스에서도 그렇게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라는 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방대는 계속 입시 결과가 떨어지고 있고 경쟁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경쟁률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방 학교들은 이제 분명히 폐과 나오는 걸 넘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없애야 되는 대학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학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그다음에 간호학과에서는 일부 지역 아이들을 이제 뽑는 전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 어찌됐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소멸과 지역균형 발전의 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충남대가 서울대가 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경희대를 가지 않고 교수님 계신 경희대를 가지 않고 충남대인 서울대를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산업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의사를 연봉 3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하잖아요. 왜 안 올까요? 네, 그걸로 되지 않는다. 네.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학습을 하고 이 곳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뒷받침이 출발점이 바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부터 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자로 나눈 학생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고등학교 이찬주 학생입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무척 높은 나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입학에 대한 열망이 무척 큽니다. 저 역시도 서울권 소재 대학 입학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유독 한국은 교육, 의료, 문화, 기업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잘 알지 못했던 내용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학 입시의 병목 현상에 대해 학생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명문대학의 지휘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려 아주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80%가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 병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로 전년 대비 4.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대학 입시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기할 수 있을까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서울대 만들기입니다.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저자의 생각을 빌리자면 인서울, 지방대 이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에 서울대나 한국대식의 국가대표 이름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만 부여한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저희는 더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예산을 서울대만큼 투입하고 거점 대학의 규모를 높이는 등의 변화를 꾀한다면 더디지만 지방대의 명성도 차츰 높아질 것이고 서울로의 인구 유출도 적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지방과 지방대의 살아남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갈 때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휘 권력과 창조 권력 둘 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본래 대학은 젊은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새롭고 가치 있는 지식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서 대학의 본질을 찾고 대학이 그저 대기업으로서의 발판이 아니라 지식 추구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조금 어렵고 낯설겠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언젠간 저희도 학업 스트레스 없는, 사교육비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똑부러진 그런 학생의 목소리 말이었는데요. 대학이 정말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충분하게 지원과 이러한 창조 권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과 연계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인구는 또 집중이 될 수 있고 인구가 집중되면 자동적으로 교육 인프라 이런 문화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도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한번 받아봤고요. 오늘 저 토론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의견 중에서 수능이 사교육을 엄청나게 과열시킨다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로 모두 바꿔버린다. 약간 이거는 정말 너무 막연한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현실을 본다면 줄 세우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절대평가로 다 바꿔버린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공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쟁이라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기 포텐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게 이제 절대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오늘 2박 3일로 제가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멘트. 절대평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도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평가를 통해서 그거에 맞는 것을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체제로 갔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정제돼서 만들어준 상태로 대학에 넘겨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역할은 대학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현재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사로 오랜 기간 동안 26년 정도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혹시 꼭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 혹시 계시면 한 분만 더 듣고요. 아니면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말이 있죠.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100년 뒤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신용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리로 이것을 뛰면서 전파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중등, 초중등 교육이 특히 대학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찾아갈 수 있고 이 사회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사회자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찬주 학생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셨죠? 네, 오늘 찬주와 같은 충남의 학생들이 꼭 어떤 서울을 가지 않아도 이 지역에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기고 대학을 졸업해서 서산에 와서 하고 싶은 직장이 생겨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서산의 또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